상이 명하여 각사의 관리들이 그대로 원손이란 칭호를 쓴 죄를 다스렸다. 원손은 바로 소현세자의 장자이다. 상이 이미 복림대군을 세자로 정하였으나 원손의 칭호에 대해서는 아직 고치라는 명이 없었으므로 신하들 또한 감히 품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국인들도 원손으로 칭하고 있고 각사의 공상 문부에도 모두 그대로 써왔으나 상이 이를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때 이르러 궁중에서 저주한 일이 발각되자 상이 강빈의 궁녀 두 사람을 내옥에서 안치하였다. 그 가운데 상궁 최씨는 원손의 보모였기 때문에 모두 고문을 받고 죽었다. 그리고 나서 상이 하교하기를 원손의 칭호를 지금까지 그대로 쓰는 것은 매우 해괴한 일이니 각사의 해당 관리들을 추구하여 치죄하라. 궁인, 정렬, 계일, 애향, 난옥, 향이, 천이, 일려, 해미 등을 내사옥에 하옥하고 내환으로 하여금 국문하게 하였는데 자복하지 않았다. 처음에 상이 세자빈 강씨를 미워해 오다가 드디어 강씨를 귀양 보내니 안팎이 의구하였다. 이에 이르러 상이 전복구이를 드시다가 독이 있자 강빈을 의심하여 그 궁인과 어주나인을 하옥시켜 신문한 것이다. 정렬 등 5사람은 빈궁의 나인이고 천이 등 3사람은 어주의 나인이다. 드디어 후원의 별당에 빈궁을 유치하여 놓고 그 문에 구멍을 뚫어 음식과 물을 넣어주게 하고 시녀는 한 사람도 따라가지 못하게 하니 세자가 간하기를 강씨가 비록 불측한 죄를 짊어졌다 하더라도 간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죄 지은 흔적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성급하게 이런 조치를 내리고 또 한 사람도 따라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니 상이 시녀 한 명을 따라가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대개 이때에 강빈이 죄를 얻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조소원이 더욱 참소를 자행하였다. 상이 궁중의 사람들에게 감히 강씨와 말하는 자는 죄 주겠다고 경계하였기 때문에 양궁의 왕래가 끊겼으므로 어선에 독을 넣는 것은 형세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상이 이와 같이 생각하므로 사람들이 다 조씨가 모함한 데에서 연유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이때 독을 넣은 옥사가 끝내 실상이 밝혀지지 않자 사람들이 모두 죄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상은 여전히 강빈을 의심하여 반드시 법으로 처벌하고자 하여 이날 대신 육경 판윤을 명추하였다. 이에 영의정 김유, 우의정 이경석, 완성부원군 최명길, 낙흥부원군 김자점, 판중추 이경여, 병조판서 구인우, 이조판서 남이용, 예조판서 김육, 공조판서 이시백, 판윤, 민성희 등이 모두 빈청에 나아가니 상이 하교하기를 내간의 변이 오늘에 이르러 극도에 달하였다. 경들은 모두 대대로 국록을 받은 신하로서 지위가 경상에 있으니 묵묵히 한마디 말도 없이 무사태평하게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다. 예로부터 흉역의 변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만 오늘날처럼 만극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는 여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를 갈면서 그의 살을 씹어먹고 가죽을 깔고 앉으려고 하는데 더구나 신들의 마음이겠습니까? 밤낮으로 절치부심하고 있으나 끝내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진실로 큽니다. 이제 전하의 엄한 하교를 바꿔보니 죽고 싶은 심정으로 몸들 곳을 모르겠습니다. 신들이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임금과 신하의 의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강론해 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고인데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은 채 무사태평하게 세월만 보내겠습니까? 금중은 더없이 엄중한 곳이어서 다른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독을 넣는 일 또한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주방에서 일하는 무리들 중에 있을 터인데 시종, 곤장을 참아내고 입을 다문 채 죽어가고 있으니 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변고가 측근에서 발생하였기에 일이 더욱 불측한데 의심쩍은 무리들이 다 곤장 아래 쓰러져 죽어 추적할 단서가 끊어져 끝내 규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모를 같이 꾸민 무리들로 하여금 목숨을 보전하게 하였으니 이 점을 신들은 더욱 분통해하고 있습니다. 또 비만기를 내리기를 강빈이 심양에 있을 때 은밀히 왕위를 바꾸려고 도모하면서 미리 홍금 저기를 만들어 놓고 내전의 칭호를 외람이 사용하였으며 지난해 가을에 매우 가까운 곳에 와서 분한 마음을 인해 시끄럽게 성내는가 하면
사람들을 보내 문안하는 예까지도 패한 지가 이미 여러 날이 되었다. 이런 짓도 하는데 어떤 짓인들 못하겠는가. 이것으로 미루어 해하려 본다면 흉한 물건을 파묻고 독을 넣은 것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난신적자가 어느 시대나 없었겠는가마는 그 흉악함이 이 역적처럼 극심한 자는 없었다. 군부를 해치고자 하는 자는 천지의 사이에서 하루도 목숨을 부지하게 할 수 없으니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에 품위하여 처리하게 하라. 김유 등이 놀라 서로 돌아보면서 대답할 바를 몰랐다. 이시백이 아뢰기를 저기의 일은 부인의 성품이 비단의 탐이나 그런 것입니다. 시역이야말로 이를 데 없이 큰 죄인데 짐작으로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김유와 이경석이 물러나와 계사를 초안했다.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신자는 이러한 죄가 하나만 있어도 오히려 천지의 사이에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운데 더구나 겸하여 있는 자이겠습니까? 진실로 성상의 하교에 따라 품위하여 처리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의 제왕들이 인륜의 변을 처리함에 있어서 은혜보다 의리를 앞세운 것이 비록 떳떳한 법이긴 하나 의리보다 은혜를 앞세우는 방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인의 권도와 경도를 참작하여 그 중도를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강씨는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죄악이 이미 드러났으니 신들이 군부를 위해 죄를 성토함에 있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애석해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만 신들의 구구한 혈성은 단지 옛날 성인의 변을 처리한 도리처럼 하시기를 전하에게 깊이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공평한 마음으로 살피시어 잠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율문을 상고하도록 한 부분을 정지하소서. 최명길이 보고 계사의 말을 고쳐 올리기를 신들이 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아 머리를 맞대고 서로 마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서고 마음이 떨렸습니다. 성상께서 이미 율문을 상고하여 처치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으니 신들이 진실로 감히 그 사이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예전의 제왕이 인륜의 변을 처리하는 도리는 하나뿐만이 아니었으며 아버지와 자식 간의 타고난 자애심은 진실로 어디에나 존재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처치를 일반적인 죄를 처리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으니 성상께서는 깊이 생각해 잘 조치하여 은혜와 의리가 둘 다 온전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김유 등이 물러나오니 밤이 이미 일경이었다. 상이 대신들이 강빈을 비호하자 한편 노여워하고 한편 의심하였다. 이에 좌우 포도대장을 명초하여 하교하기를 이런 때에 기차라는 일을 조금이라도 느슨히 할 수 없으니 술라하는 일들을 마땅히 10분 엄중하게 신칙해야 할 것이다. 경들도 구례에 따라 친히 순검하여 흉도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또 병조판서 구인우를 명초하여 하교하기를 요즘 돌아가는 형편이 진실로 몹시 한심스럽다. 경은 잠시 동안 금중에 머물러서 뜻밖의 사태에 대비하라. 또 낙흥부원군 김자점에게 호위청에 입직하라 명하니 대궐안이 크게 놀라고 인심이 불안해하였다. 헌납 심로, 정원 강호, 김희 등이 아뢰기를 지금 이 만극한 변은 차마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이 심혈을 기울여 아랜 것은 우리 전하로 하여금 법을 굽히고 은혜를 펴게 하여 진선 진미한 지역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엄한 하교가 누차 내리고 처벌과 견책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위아래가 의심하고 서먹하게 되어 분위기가 쓸쓸하니 이것이 어찌 성스러운 시대의 일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태종은 성인이 아니고 강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고 하교하셨는데 신들은 이에 대해 의혹을 갖는 바입니다. 당태종이 비록 성인은 아니지만 변을 처리한 것으로 논한다면 성인의 도리에 부합되었고 강빈이 비록 전하의 자식은 아니지만 빈으로 있을 때는 소연의 배필이었으니 전하의 자식이 아닙니까? 만일 전하의 자식이 아니라면 신들이 어떻게 감히 전하를 위하여 선처의 방도를 다투어 말씀드렸겠습니까?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조용히 상의하시어 적절한 선처의 결과가 되도록 강구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기를 엄한 분부를 누차 내렸는데도
심로 등은 털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더욱 새로운 말을 만들어서 위를 모욕하는데 이는 무슨 의도인가? 승진은 살펴서 아뢰어라. 우승지 정치아가 회개하기를 신들이 차마 어제 간원에서 올린 계사를 보니 그 말에 과연 타당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를 모욕했다는 하교에 이르러서는 실로 대간의 본마음이 아닌데 하교가 이처럼 엄하시니 몹시 온당치 못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개새끼 같은 것을 억지로 임금의 자식이라고 칭하니 이것이 모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소현세자빈 강씨를 배출하여 옛날의 집에서 사사하고 교명죽책, 인, 장복 등을 거두어 불태웠다. 의금부 도사 오이규가 덮개가 있는 검은 가마로 강씨를 싣고 선인문을 통해 나가니 길 곁에서 바라보는 이들이 담장처럼 둘러섰고 남녀노소가 분주히 오가며 한탄하였다. 강씨는 성격이 거셌는데 끝내 불순한 행실로 상의 뜻을 거슬러 오다가 드디어 사사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죄악이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단지 추측만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안팎의 민심이 수긍하지 않고 모두 조수기에게 죄를 돌렸다. 소현세자의 세 아들인 이석철, 이석린, 이석견을 제주에 유배하였다. 처음에 의금부가 석철은 제주에, 석린은 정의에, 석견은 대정에 유배하자고 청하였다. 당시 석철은 12세, 석린은 8세, 석견은 4세였다. 상이 하교하기를 한 곳에 정배하여 서로 의지해서 살도록 하되 내관과 별장 등을 교대로 지정해 보내 외부인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새 고을에 정배된 사대부는 모두 다른 섬으로 옮겨 정배하라 하였다. 이에 홍무적은 남해현으로 신득연 등은 진도군으로 입배하였다.